자, 이재명 주변에 의문의 죽음도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위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에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재판에 나와서 위정한 척근 3명이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검찰은 이화영과 오랜 경제적 의존 관계와 상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위정을 했다고 이화영이 척근들을 3명이나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들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 송금에 관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의 1심 재판에 나와 위정을 했죠. 재판 위정을 한 겁니다. 이건 재판 위정은 처벌이 큽니다. 서울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위정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 B씨, 사적 수행기사 C씨 등 3명을 기소했어요. 이화영이가 도대체 뭔데 사적인 비서와 사적인 기사까지 데리고 다니느냐.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죠. 자, 이들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 관련 재판에 나와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A 전 국장은 이화영과 함께 중국 선양에서 2019년 1월 17일 개최된 쌍방울과 북한 측의 협약식 만찬에 참석했고 또 참석한 기업인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 쌍방울 실제 사주임을 알면서도 협약식에 참석한 일이 없고 만찬에 만난 사람이 쌍방울의 실제 사주인 줄 몰랐다고 위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가 쌍방울 직원들과 만찬을 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이들이 쌍방울 직원인지는 몰랐다고 위정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지가 그 선양에서 쌍방울 직원들하고 술 먹고 밥 먹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것도 쌍방울 상대방이 쌍방울 직원인 줄 몰랐대요. 아니 중국 선양까지 가가지고 같이 간 한국 사람들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했는데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밥 먹고 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B씨의 경우는 이화영으로부터 쌍방울 법인카드, 이 B라는 자는 사적인 비서입니다. 그걸 건네받아서 사용했고 쌍방울에 형식적으로 직원으로 등재됐지 실제 일은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사적 비서 월급을 쌍방울에서 직원처럼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쌍방울에서 나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건네줬다. 내가 쌍방울에 정치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라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수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가 비서로 데리고 있을 사람을 남의 회사에 직원으로 잡게 하고 그리고 그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쓰게 한 거 이건 분명히 잘못이죠. 뇌물이죠. C씨 역시 사적인 이화영의 수행기사로 일했는데도 일한 적이 없다고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서로 증언이 모순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막무가내식 위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이 이들이 다 오랫동안 이화영과 얽혀서 경제적인 의존관계 또는 상하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A 전 국장은 2017년 5월 이후 7년간 이화영이가 설립한 사단법인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했고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화영이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요. 뇌물 창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화영의 사적인 따까리 하면서 이화영이가 만드는 컨설팅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 C씨 역시 국회의원이던 이화영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고 이제 이화영이가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 2018년 8월부터 22년 9월까지는 한 레미콘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서 급여를 받는 등 경제적 의존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화영이가 먹여 살리니까 이화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피고인들은 재판부로부터 위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위정을 계속했다. 이화영에게 중형의 유죄 선고가 됐다고 해 피고인들을 위정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또다시 재판에서 위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차단하기 위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로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정사범을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화영에게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죠. 김혜경이 법카 사용하고 관련해서 배소연이도 지금 고발을 당했죠. 그래서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당시 김혜경의 사적 업무를 수행한 걸로 알려진 배소연이가 김혜경 집으로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을 했는데 과거 검찰 수사 당시는 현금으로 식대를 보전해 준 적이 없다고 한 말을 뒤집었어요. 재판부도 이 배소연에 대해서 위정을 지적했죠. 자, 이재명의 위정교사 의혹이 지금 10월 초에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이가 과거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전화로 위정을 교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이 집구석에는 뭔 놈의 위정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부터 시작해서 법인카드에 대북 송금에 지금 위정이 난무하고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재명의 측근들의 알리바이를 위정하는 일들이 지금 여러 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재명의 주변에는 위정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종로에서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원내 부대표가 됐다가 자진 사퇴했어요, 어제. 민주당은 지금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이 곽 의원이 본회의 표결을 할 때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검사 4명 중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해서 기권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친명계 민주당 강성 등이 다 거센 비난을 했죠. 그래서 곽 의원은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무리를 빚은 데 대해서 원내 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진 사퇴를 발표했어요. 당에서는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가 곽상은 의원에게 당론의 엄중함과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주지시켰다는 거예요. 곽 의원은 당시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해서 그랬지. 검찰개혁 충정은 배남이 없다. 참 기가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곽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음주추태, 대변 검사 이런 루머를 들어 발의한 박 검사 탄핵에 대해서 기권표를 행사한 뒤 문자 폭탄에 시달렸어요. 자, 그래서 곽 의원은 제안 설명만 듣고 찬반을 갖다가 판단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다 생각해서 한 명에 대해서 기권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 검사는 최근에 자신의 음주 추태 루머를 퍼뜨린 이성윤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고소했죠. 울산의 검찰에서 일어난 이 음주 술 먹고 추태버린 부분에 대해서 이성윤이가 그 말을 끄집어냈고 민주당이 받아서 검사 탄핵에 포함시켰지요. 그래서 이성윤이가 지금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걸로 보이는데 비난 목적이 뚜렷할 때는 기소가 되고 또 벌금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한 검사가 박 검사가 이성윤을 지금 고소하자 이성윤이가 말을 바꿨어요. 근데 이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성윤이가 음주 추태를 걸었죠. 자, 그는 그래놓고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 없다라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고소당하자 발을 뺀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노무현 사이도 개딸 등이 공격을 하자 이제 견디지 못하고 원내 부대표에서 물러났어요. 개딸들은 노무현 사이에게 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곱씹어봐라. 이런 거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친명 인사들은 확신이 없으면 법사위 조사에 더 찬성해야지 왜 그러느냐고까지 비난을 했어요. 자, 지금 당대표 후보에 나선 김두관은 다른 선택을 틀린 거로 규정하고 탈당하라는 이런 현상만 봐도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게 당입니까? 저는 당이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땐 정신병자 패거리예요.